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 공동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제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목을 파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고 그 묘목을 가지고 생산하는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과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틈새 시장의 중심에는 농산물 유통 판매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평균 유통 판매 수수료가 20%에서 30%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지자체 쇼핑몰 현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우후죽순 생겨난 로컬푸드의 매출 현황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연구의 품목별 장목판, 협의회 등은 수많은 정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의 성격 또한 시설 투자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사업, 박스 디자인, 체험장 지원 사업, 제조 가공 관련 기술 지원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이 지속적일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연중 팔 수 없는 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농업 융복합 산업이 시작된 지 4년차, 5년차가 접어들고 있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과 유통과 가공 병행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산물도 지역별로 공동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지자체 쇼핑몰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과연 그 지자체 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얼마나 절실함이 그 사이트에 녹아나 있을까요?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고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충남의 모 지자체 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개별 사이트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정책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10년 과거의 모습으로 퇴보하는 모습인데요. 유통판매 사업자들의 연 매출을 보면 월 매출이 잘 팔리는 곳은 수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충성 고객층이 두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척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제 우리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판로 개척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것일까요? 이제 우수한 품질 좋은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은 제값받고 당당히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빠른 시간 안에 궤도에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신압으로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뜻에 맞는 분들끼리 공동 쇼핑몰을 만들어 그 안에 역량을 쏟는다라면 머지않아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모든 농업인 분들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